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내각제 개헌이 국민투표가 있어서 안 된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내각제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내각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가 없습니다. 변희재 정도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각제 개헌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씨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조국이다, 문재인이다, 이낙연이다, 유시민이다, 다들 내각제 개헌을 아직까지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내각제 하기 힘든 판인데도 내년 5월 김진표 국회의장 임기 끝날 때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각제 판을 깔려고들 난리라고요. 유시민도 내각제 개헌파예요. 왜냐면은 적폐와 한몸이 됐거든요. 성공회에 대해 똥이 묻은 정치인들은 다 좌파 진보 계열이고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인데 성공회에 똥이 묻으면 다들 방송에서 불러주고 꽃길만 걸어요. 유시민도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에요. 왜 성공회는 좌파들만 골라서 자리에 앉히거나 성공회대 출신들을 방송에 불러주고 키워줄까? 성공회 신자는 유명한 게 조선일보 가문이 다 성공회 신자인데 유시민 조심해야 돼요. 유시민 좀 비판하면 난리들이 나는데 네가 왜 유시민을 건드려 죽여버린다는 이런 미치들도 있고 이런데 유시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유시민은 좌파 진보 계열 죽이기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유시민이 통합 진보당 있죠. 통진당 사망 선고를 내리고 망하게 만든 주범이에요. 이런 얘기도 해요. 신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란다. 신념 자체도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다. 단 자신이 변절했다는 것을 카바치는 발언도 했었어요. 신념은 변함이 없어야죠. 이재명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신념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남겨놓은 일기를 봐도 신문 기사 인터뷰를 한 걸 봐도 지금까지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변할 수 있다고 카바를 치잖아요. 유시민 같은 자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재밌게 지식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이재명을 찬양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구린 짓들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민중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 문사모 회원님들처럼 의심할 거는 의심을 하고 째려보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려는 거를 싫어해요. 그냥 진영 대립해서 편가르기해서 싸우기만 합니다. 그게 적폐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인데 유시민은 변절을 한 걸로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시민도 녹화사업으로 끌려갔었던 사람이거든요. 녹화사업, 문재인 군대 끌려갔던 거. 유시민도 전두환 정권의 불합치 공작 사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안사 대공처가 만든 특수학변자 ASP 심사 및 순화 계획 보고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유시민도 들어가 있는데요. 유시민은 어떻게 무사히 대학교에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또 꽃길만 걸으면서 국회의원 2번 하고 장관도 하고 강연 나가고 여기저기 종편 채널 나가고 책 팔고 꿀 빨면서 살까. 유시민이 대학교 때 젊어서 한번 깜빵 간 거 외에는 그 이후부터는 꽃길만 걸어왔다고요. 무슨 투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까? 이재명처럼, 노무현처럼, 김대중처럼. 적폐 쪽으로 전향을 하면 꽃길이 열리는 거야. 문재인처럼, 유시민처럼. 제가 뇌피셜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빼박 증거들이 있죠. 강제 입영, 불합치 공작 드러났다. 대학생 2921명 피해 확인. 거기에 유시민도 있고 윤영찬도 있고 기동민도 있어요. 윤영찬도 껴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불합치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변절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진짜 빼박 증거도 또 있죠. 원래 녹화사업으로 군대 끌려가면 이렇게 6명이나 명문대 학생들이 죽어요. 군대 안에서 의문사하게 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변절을 안 하면은 장애를 입거나 고문받아서 아니면 대학교 복학을 못하거나 제대로 직업을 못 찾거나 이래경 씨 있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었던 그분도 문재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대학 시기에 학생운동을 해서 군대 끌려갔었는데 변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평생 제야에서 맴도는 가시밭길을 살게 됐다고요. 근데 문재인은 무사히 대학 졸업해요. 유시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꽃길을 걷고 삽니다. 근데 유시민은 녹화사업 해당자였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는 녹화 완료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시민은 전두환 정권 보안사에서 학생운동권 출신들 새빨간 사상을 녹화 변절하게 하는 사상 전환 작업이 녹화가 완료되었다고 문서에 써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녹화 완료. 확실한 빼박 증거네요. 그래서 유시민은 아직도 JTBC다 어디다 종편 채널도 불러주고 김어준 방송도 나가고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 책 팔고 강연하고 떼돈 벌고 꽃길 걷고 편하게 사는구나. 변절 안 하면 가시밭길이에요. 이재명처럼 변함없는 삶을 살면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심재철 씨도 이런 지적을 했었죠. 1980년에 유시민이 깜빵 갔을 때 진술서를 썼는데 그 진술서가 민주화 인사 77명을 겨눈 칼이 되었다. 다들 밀고를 한 거예요. 다 까발려 버린 겁니다. 이 운동권 세력들을. 그리고 자기는 풀려나와서 꽃길 걷고 사는 거예요. 완전 배신자죠. 그래요. JTBC 썰전 이런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중앙일보 방송국에 왜 이 좌파 유시민을 자꾸 예전부터 불러주고 고정 출연을 시켜줬을까요? 변절자들만 꽃길 걷는 세상이라고요. JTBC 방송은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들이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 2013년부터 썰전에 나가서 아주 꿀 빨던 게 유시민 아니에요. 썰전 방송 나가서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려줬죠. 유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얄미운을 왜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주냐고요. 중앙일보가. 지네 편이니까 그런 거죠. 송영길 추미애를 JTBC에서 불러줍니까? 이재명을 방송 안 쳐줘요? 자리를?
유시민은 이런 얘기를 또 했대요. 이런 댓글을 제 영상에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유시민은 수박들의 어용 작가일 뿐입니다. 며칠 전 유시민이 유승민과 토론하는 짤이 있어 봤더니 유시민 본인 같았으면 수박들을 가만 안 두고 내쳤을 거라며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면까지 자세히 보시는 제 애청자분들은 다 인식을 하지만 수박들을 내치고 징계 내리고 이러면은 이들에게 탈당 명분을 주고 오히려 분열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수박들을 내치지 않냐고, 답답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수박들 창당 명분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죠. 그거 보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 양반이 수박들이 원하는 걸 자꾸 요구하는구나. 왜 이상민이다, 김종민이다, 윤영찬이다, 이원욱이다 이런 수박들이 길이길이 날뛰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협박질을 계속하고 있나. 얘들 탈당 명분 만들려고 이랬던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걸 아주 경계하고 있다는 걸 이분도 인식을 하셨대요. 이 양반도 문재인과 같이 밀정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밀정이라고 봐요. 문재인과 세트로 유시민도. 김제동도 똑같이 성공회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김제동도 아직도 졸업을 못했는데 성공회 대학교. 중앙일보 홍석현과 2017년에 같이 토크 콘서트를 해요. 또 홍석현이 미는 리셋코리아, 이게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캠페인인데 이때부터 김제동은 중앙일보 홍석현을 빨아주고 찬양해주고 내각제 개헌 선동을 뒤로 도와주는 짓을 하죠. 이러고 나서 김제동은 JTBC의 톡투유라는 방송을 진행을 맡게 돼요. 아니 왜 이 좌파 선동가 김제동을 중앙일보 JTBC가 자기 방송을 맡겨줍니까? 걱정 마세요 그대. 변절하면은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1시간 반 강연하면 한 1,500에서 2,000을 받는데요. 전문대도 졸업을 못한,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는 입만 사른 자를 무슨 지식 있는 걸로 키워주고 전국적인 스타 강연자로 키워줍니까? 이게 홍석현 찬양하고 내각제 개헌을 뒤로 지지하는 짓을 하는 거죠. 김제동이 나서서 윤석열 깐 적 있어요? 이재명 지지 선언 한 적 있어요? 얘는 윤석열을 지지하라는 얘기를 노무현의 봉하마을 가서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2022년 9월달, 이게 윤석열 정권 때인데 봉하마을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밀어주세요. 그게 시민의 힘이라고. 유시민이다, 김어준이다, 실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이재명 정권 만들 수 있어요. 유시민, 김제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딴 거 가서 보든가. 여기서 투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무식함, 정치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시고 비판하세요 스스로. JTBC 방송은 홍석현 아들이 하는 거니까 비정상회담에서도 내각제 개헌을 선동질을 했었어요. 과거의 대한민국과 결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가 홍석현이 믿는 내각제 개헌 캠페인입니다. 리셋의 바탕이 될 국민적 화합, 변화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필요한 시기가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리셋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셋 코리아를 맞이하기를. JTBC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중앙일보 홍석현과 함께 적폐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한편이 되면은 키워주는 거고요. 김제동은 강연할 만한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제동은 계명문화대학 관광학과 중퇴예요. 학벌 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다 없다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최소한의 지적인 수준은 갖춰야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싶다면. 근데 전문대도 졸업을 못하고 또 성공회 대학교 신방과를 들어가서 계속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도 일본에서 대학 교수할 때 강연 다녔어요. 여기저기 라디오 방송, TV 방송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일본한테 유리한 얘기 안 해주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조국이 1월 11일 날 노무현 재단에서 리셋 코리아 네트워크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가 사회를 본대요. 조국 회유됐다고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지적을 했었죠. 회유된 거 맞네. 완전 중앙일보 홍석현 꼬봉이 됐네. 리셋 코리아 세미나에 사회를 본다니까 조국이.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다가 한번 다구리 당했었는데 이제는 내각제 개헌 홍보대사를 하러 다니는구나. 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내각제 개헌 약팔이를 합니까? 노무현 재단도 썩었어요. 여기 회장이다 간부들 꼬라지들 보면 온갖 수박들이 다 하고 있고 정세균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니 말 다 했죠. 온갖 수박들이 노무현 파리들 하고 있어요. 김제동은 재밌는 사회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지식을 설파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돈을 지급할 만한 지식도 없고 깊이도 없는 사람인데 대구에 무슨 우방랜드였나? 거기서 행사 진행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연가로 떼돈을 벌어요. 하여튼 조국도 내각제 홍보를 하고 다녀요. 리셋 코리아는 유명한 거 아니에요. 홍석현이 내각제 개헌하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바지 사장을 앉혀서 좌파 쪽을 다 선동질을 하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임기 내에 못 이뤘어요. 이제 윤석열 정권 꼬봉 또 앉혀놓고 막판 스퍼트 중입니다. 지금 내각제 개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얘들 아직도 노리고 있어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디지털 민주주의로 새 국가를 만들자. 이게 리셋 코리아인데 이 사람 머리 좋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스탠포드에서 석사인가? 하고 하여튼 미국에서 석박사 한 것 같아요. 바둑도 6단인가 그래요. 한국기원 총재도 했었고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이 홍석현의 수를 제대로 읽어주는 유튜버는 록봉이밖에 없어요. 리셋 코리아 이꼴 내각제 개헌이에요. 홍석현 촛불 민심에 기댄 리셋 코리아. 왜
적폐의 끝판왕 중앙일보 홍석현이 촛불 에너지로 국가를 바꾸자 그러면서 촛불 타령을 하고 문재인을 밀어주고 이랬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한 거였어요. 보수 쪽 결집만으로는 내각제 개헌 힘드니 수십 년 전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밀어서 진보 계열을 선동 세뇌시켜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심산이었는데 홍석현이 머리를 잘못 쓴 게 뭐냐면 홍석현이 나서면 안 됐어요. 여기서 조용히 전략만 짜주고 선동질을 했으면은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자기가 나서고 자꾸 언론에 이 당시에 대두가 되면서 내각제 개헌의 의심이란 게 뽀록이 나버리게 된 거였어요. 조용히 물밑 작업만 하면 됐어요. 너무 의욕이 과했다. 2017년에 리셋 코리아라는 것은 중앙일보 JTBC가 똘똘 뭉쳐서 운영을 한대요. 리셋 코리아에 13개 분과가 있어요. 정치, 경제 등 분과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다 배치를 하고 이걸 선동질을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조국을 사회자로 앉혀서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이런 모임을 가졌다고 제 애청자분이 제보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리셋 코리아의 정책 어젠다 제안,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 플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요직 인사들이라든지 내각제 개헌 찬성파들, 전문가들 다 앉혀놓고 홍석현이 사진을 찍었어요. 세미나 같은 모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은 아직도 불꽃이 꺼진 게 아니에요. 얘들은 계속 이걸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도 회유가 됐으니 적폐랑 다시 한몸이 돼서 적폐의 새로운 바지 사장으로 내각제 개헌 홍보대사 역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지의 아이디어를 낸 게 총선에서 이겨서 우리가 다 진보 계열이 연합이 돼서 이긴 다음에 윤석열을 임기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너무 구멍이 많아요. 빈틈이 숑숑숑 보이는 허술한 논리를 주장했어요.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밀었지만 조국도 굉장히 자괴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서울대 법대의 천재 교수가 내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내가 주장해야 하다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참 나도 한심하다 이럴 거예요. 조국도 총선에서 압승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간단한 일을 탄핵은 힘들다고 이러면서 개헌을 해서 법 조항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키자. 이게 말이야 똥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 전문가들도 힘들다고 다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조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학자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인데 자기도 알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4년 단임제로 바꾸는 게 윤석열 임기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4년 중임제도 아니고 4년 단임제는 너무 짧다. 이건 보수도 싫어해요. 4년 단임제는 너무 짧아. 그래서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인다는 조국의 주장이 탄핵은 합법적 아니에요? 탄핵은 불법적인 방식입니까? 탄핵이야말로 가장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4년 중임제면 모르겠어요. 그죠? 4년 중임제 개헌만 하고 이재명이 8년 하자. 요거면은 딱 좋겠네요. 근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인다는 게 진짜 합법적일까?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과 충돌을 해서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꼬집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일반인이 듣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한 법학 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조국의 주장이 현행 헌법과 명백하게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저도 과거 방송에서 이걸 지적했죠. 헌법 제129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아주 기본적인 헌법에 나오는 조항을 조국이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윤석열 임기 줄인다고 헌법을 개헌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인데 요거까지 또 바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깔끔하게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국이 마지막 남은 카드였어요. 이 적폐 세력들에게는. 왜냐면 이탄희도 밀어보고 김동연도 밀어보고 별의별로 밀어봤는데 별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그래도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서사가 있고 조국을 안쓰러워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기에 얘를 부랴부랴 다시 등판시킨 건데 얘도 가족들이 다시 꽃길을 걷게 됐는데 얘 아빠는 대가리가 깨지게 생겼어요. 천재 서울대 법대 교수도 해결하지 못할 난제. 내각제 개헌을 어떻게 티 안 나게 해라. 이런 적폐 끝판왕의 지시를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내밀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얘네들이 밀어붙이니까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2월달부터 조국 딸 조민이 김어준 방송에 갑자기 나오면서부터 이상하다. 조국 회유 작업 시작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까고 있잖아요. 지적을 하고 선제 타격을 하니까 조국 인기도 떨어지고 조국이 이렇게 내각제 개헌 선동질을 해도 반향이 없고 제가 조국을 찌그러뜨린 거예요. 저의 업적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욕먹어가면서 조국을 비판했잖아요. 저 조국 지킴이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만 내각제 개헌 선동하려고 펼치는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다들 조국의 아이디어를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탄핵 없이 윤석열 임기 단축. 조국의 아이디어는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헌법학 교수가 부칙을 어떻게 넣든 현행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얘기 또 하잖아요. 헌법 제129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4년 중임으로 바꾸더라도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 단임으로 개헌했다가 윤석열을 내보내고
다시 4년 중임으로 개헌하자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깔끔하게 탄핵시키면은 윤석열 깜빵 보낼 수 있고 대선을 60일 이내에 다시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국민일보에서도 사설에서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민일보도 조국의 아이디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지지층 동료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수사를 펼치는 것이다. 국민일보도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실패를 했나봐요. 조국을 까는 거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8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개헌해서 4년 중임제 하면은 이재명은 해당 안 되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면은. 이재명은 내각제 싫어해요. 박근혜 끌어내리고 거국 중립 내각제 하자고 친문 세력들이 설치고 다닐 때 혼자서 나서서 탄핵시키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퇴진하라, 하야하라 얘기만 있었어요. 자진해서 퇴진하면은 감방도 안 가고 내각제 개헌도 해줄 수 있고 적폐 세력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였는데 이재명만 혼자서 탄핵 주장했었단 말입니다. 이재명은 내각제 개헌의 음모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조국이 앞으로 총선 때까지 설치는 걸 미연에 또 선제 타격해서 내각제 개헌 다시는 입번급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도 지금 개헌 타령하고 있어요. 광주에 가서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도록 적극 찬성한다. 이게 내각제 개헌하기 위해서 5.18 정신 파리하는 거예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면서 개헌을 하고 그때 내각제 개헌하려고. 한동훈이 지가 뭘 안다고 70년대생이 5.18 정신을 광주 가서 타령을 하냐. 무슨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재.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안다고 지가. 그냥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 그래서 5.18 타령하는 거라고. 윤석열도 그랬잖아. 한동훈 오야붕. 윤석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합니다. 헌법에다가 실으려면은 5.18 정신을 개헌을 해야 되잖아. 광주 민심을 이걸로 좀 돌려보려고 쇼를 하는 거야. 내각제 개헌 하려고. 윤석열이 무슨 5.18 정신을 알고 한동훈이 안다고 쇼들을 하겠어. 빤히 보이는 거 아니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의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열심히 박가리들을 하고 있는데 다 뽀록이 나는 거지. 김진표 국회의장도 1월 4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 인구 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 개헌. 그때 내각제 개헌 하려고 또 이 쇼를 하는 거야. 김진표도 내가 계속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자다 뭐다 선제 타격을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씨알이 먹히는 얘기냐? 무슨 인구 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면은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야. 나라를 바꿔버리면 돼. 누구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면 경쟁이 좀 덜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해도 다 잘 사는 세상 만들면 돼. 공정한 세상. 그러면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출산율도. 개헌 타령들 하면서 5.18 정신이다. 무슨 인구 감소 대책이다. 개헌하려는 내각제 바꾸려는 이런 술책들이니까 인식을 하고 계시라고. 1월 4일날 요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했어. 김진표가. 최고의 정치개혁은 개헌이다. 개헌 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 절차법? 이건 또 뭐지? 꽂히지 않아? 개헌 절차법은 무엇일까? 서울대 법대 나온 셈이 개헌 타령들을 하고 있는데 개헌 절차법은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김진표가 작년 7월 달에 대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절차법을 제정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 절차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개헌 절차법은 무엇이지? 국민 동의 없이, 국민 투표 없이 국회에서만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개헌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게 개헌 절차법이야.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되지. 국민 투표 없이 어떻게 개헌을 해. 개헌 절차를 일단은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돼. 개헌은 어떻게 하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를 해요. 국회의원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가 돼요. 150석 이상이지. 그러면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해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되면은 국회에서 개헌이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야 돼. 이게 최대의 난관 아니야. 내각제 개헌에 있어서.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고 발효하면은 개헌이 완성되는 건데 국회 의결까지는 내각제 개헌 적폐 세력들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민투표는 얘들이 후달려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내각제 개헌파들은 계속 설쳤다고. 김진표가 개헌 절차법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게 하자. 연성헌법 하자 했던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있으면 내각제 개헌 막을 수 있어 우리가. 난 내각제 개헌 막으면 상 좀 줘라 얘들아. 상 좀 줘. 개헌 절차법이 김진표가 계속 주장했던 거야.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개헌을 할 수 있게 하자. 독일은 60번이나 개헌을 했다. 국민투표 없이 개헌하도록 검토하자. 2022년부터 계속 주구장창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장했다고.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 제적의원 단순 과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헌 절차 완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만나서 논의할 거예요. 2022년 7월달부터 국회 의결만으로 개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개헌 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진표가 며칠 전에 시부린 거예요. 그래서 김진표가 주장하는 개헌안이 요 3개야.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4년 중임제는. 교활하게 끼워 넣은 게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걸 최소한으로 개헌을 합시다. 별 대단한 개헌 아니에요. 최소한의 개헌입니다. 이렇게 약팔이를 계속 하고 있지만 나같이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계속 선제 타격을 해주니 얘들도 대가리가 아플 것이요.
이 양희삼 목사라는 분 유튜브도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냥 유튜브를 하신다는데 이런 SNS를 남겼더라고.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낙연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들이 세운 전략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다음 2년 뒤에 탄핵하자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들 아닙니까? 왜 대선 때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지방선거에서도 왜 저짓들을 했는지 한 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아유, 인제 아셨구나, 양희삼 목사님은. 우리 채널 애청자들은 작년 7월부터 알고 있었지. 윤석열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흠결이 많은 걸 일부러 앉힌 거야. 왜냐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널리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최적이거든. 윤석열 본인도 그렇고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까지 온갖 범죄 의혹들이 드글드글하잖아. 끌어내리기 되게 편함이야. 그래서 한 1, 2년 지 멋대로 하라고 내비두고 내각제 개헌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끌어내리고 대통령제 보십시오. 이렇게 범죄자 가족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력을 분산하는 내각제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약팔 거라고 내가 재작년 7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것대로 하려고 윤석열이 언젠가 조중동이 갑자기 물어뜯고 공격하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내각제 개헌의 사인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폐의 좀 고위직들은 다 알아, 이 스토리를. 윤석열도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악역을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녹취록 같은 데서. 그리고 김어준도 윤석열이 충신이라 그러고, 김건희도 또 윤석열 본인도 충심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김건희도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진영 스탠스를 바꾸겠어? 문재인의 가장 충신이야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총대를 짊어맨 거야 윤석열은, 바지사장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의 실체 까발리는 일들을 해야 돼. 그래야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정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실체를 까발리면서 윤석열과 한패라는 것까지 민주계열 유튜버들이 얘기를 한다면 진짜 이재명의 확장성은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돼요.